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인씨입니다. 인천의 북수다가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 친근한 저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고요. 강남구라고 하세요. 강남구 하면 강남 스타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름에 대한 사연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저자님의 책은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네, 말 그대로 청춘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거침없이 달리고 계신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저자님 한번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이 지금 CEO예요. 맞죠? 네. 나이도 되게 젊으시고 한데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먼저 이름.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혹시 개명하신 건 아닌지? 네, 우선 제 이름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장명소 갔는데 이제 이름이 2개가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강남구라는 이름 이제 부자되라고 이제 그 이름으로 지어주셨대요. 그 남구라는 뜻이 어떻게 되죠? 남영남, 한자로는 구할 구 이렇게 돼요. 뭔가를 이렇게 구해오는. 그래서 요새도 그렇게 열심히 네. 여기저기서 뭔가를 구해오시는 네. 그런 이름이구나. 그 강남구라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때도 약간 부촌이었나요? 강남구가? 네, 그때 그 한참 이제 붕업이 되고 있는. 붕업되고 있을 때.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지금 나이가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쓰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에도 써있지만 이제 남들 다 가는 그런 대학 진학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뭐 책까지 쓰게 됐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이제 고졸이라는 환경을 선택을 했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나같이 사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책 같은 거 쓰면 좋겠다, 내가 꼭 성공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일기 써가지고 이제 그 일기가 이제 엄청 많아졌죠. 한 3년 정도 썼으니까. 그 일기가 모여져서. 네, 그래서 그런 출판사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그런 기획, 목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기획해서 그냥 우리 출판사랑 만들어진 정말 책이다. 그런 일기들을 함께 만들어 나간. 네. 책이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제목이 좋다 해서 이야기 또 회의하고, 그것보다는 이 메시지가 좋다 하면 또 그거대로 수정해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좀 젊은 시절부터 그럼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었나요? 뭐 글 쓰는 거 젊은 시절부터 좋아하지 절대 않았고. 근데 어떻게 일기를 쓰게 되셨어요? 네. 너무 인생이 막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나 진짜 나 같은 스토리가 영화처럼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엔 저의 성장 스토리로 영화 뮤지컬 만드는 게 꿈인데, 네.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도 기록을 해요. 개인 블로그도 만들고 뭐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책에 보다 보면은 소개가 되게 거창해요. 네. 사실은 뭔가 CEO 하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아까 되게 힘들다고도 하셨는데 네. 그 타이틀로 보시면 17세 뭐 청바지 사업하셔가지고 연봉 한 2천 받으시고, 또 한 21세는 팀원에 들어가셔서 또 최연소 팀장이 되시고 네. 뭐 이런 타이틀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타이틀로만 보면 사실은 뭔가 힘든 거 없이 네.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정하면 연애 2천이 아니고 월에. 월 2천. 네. 죄송해요. 월 2천. 네. 네. 이제 뭐 제가 금액에 민감하시네요. 네. 연과 월 엄청난 차이니까. 엄청 크네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리고 제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네. 이제 뭐 티켓몬스터에서 뭐 21살에 네. 뭐 최연소 팀장을 했고 네. 뭐 그룹폰에 뭐 22살에 네, 22살에 뭐 억대 연봉.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사실 뭐 그것만 보면 되게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되게 승진 잘해서 뭐 지금 이렇게 책까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소셜 커머스, 뭐 티켓몬스터다, 뭐 쿠팡이다, 뮤에프다 사람들이 알지. 네. 그때 당시에는 직원도 막 20명도 안 됐고 막 정말 작은 회사고 막 소셜 커머스 얘기하면
약간 알지도 못하는 그쵸. 약간 이게 뭔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수다가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네. 모르다가 점점 막 팬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같은 업계에서는 알듯이 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진짜 몰랐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업하러 갔다가 레스토랑, 카페, 뭐 바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이제 사장님 설득하고 영업하시고. 그러는데 네, 근데 모르니까 막 진짜 막 사기꾼 소리도 듣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고생 많이 했죠. 하긴 뭐 팀원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엄청 파격가로 또 그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게 업주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영업하시거나 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제가 영업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이거를 막 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계약해야지라고 하면은 계약이 안 됐었고 그냥 이 사람에게 정말 진정으로 난 이 서비스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통하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막 한 달에 그러니까 영업을 네. 5건 계약할 때 저는 막 20건, 25건씩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업하면서 느낀 게 그런 좀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일로 아니고 정말 이 사람도 사람으로 보고. 네, 사람으로 보게 되니까 네. 그렇게 영업이 잘 됐었었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좀 영업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럼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 팁이 있다면 좀 약간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만약에 제가 뭐 회사를 지금 창업한 것도 있고 티켓몬스터를 다니고 뭐 그룹폰을 다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서비스를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회사 뭐 남들이 언론에서 소셜 커머스 망할 거다. 이거 사기다, 뭐 그람수 속였다, 그 당시에 막 가짜 판다 막 이랬을 때 그쵸. 그걸 믿은 거죠. 끝까지 믿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고 해명도 다 하면서 우리 회사를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나 자신이 이 서비스를 믿고 회사를 믿으니까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그런 사장님들도 처음에 회사를 보고 미팅을 하지만 결국 계약을 하는 거는 그 담당자를 보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 서비스를 믿고 회사를 믿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는 믿어도 되고 되겠다. 책임감을 끝까지 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회사를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믿은 게 영업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직원을 그 사장님들이 가장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느꼈던 게 저도 어릴 때부터 알바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했었어요. 저도 한 20살 뭐 되기 전부터 19살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직원도 안 두고 혼자서 모든 매장 관리하고 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를 안 쉬고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믿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직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그랬던 이유가 매일같이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애사심이라는 게 생기기가 사실 쉽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막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가 그냥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거 이제 딱 뭔가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쯤 됐을 때 월급을 받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조금 청년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리더가 됐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할 줄 아는 게 많아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이제 친구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없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막 어렸을 때 명확한 뭐 꿈 막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그런 그냥 뭐가 그냥, 되고 싶다. 네,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야 리더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꿈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처럼 막 글을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특별한 재능도 없이 네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으로 뛰는 네, 몸으로 뛰는 영업이라든지 뭐 반장이라든가 네. 사회에서는 영업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남들은 다 공부 잘해서 뭐 눈에 띄고 누구는 글 잘 써서 눈에 띄고 이러는데 네.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반장, 좀 멋있게 얘기하면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뭐 돈이 많다고 또는 엄마랑 선생님이랑 친하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 몸뚱아리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성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원하는 그런 뭐 반장이나 뭐 예를 들면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청소부장 이런 거. 오락부장 뭐 네, 이런 이런 것도 것들.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네네.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학생부회장, 학생회장 뭐 이러면서 막 내가 이 학교를 리더로서 막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 보면은 성적 순으로 후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자원을 받는데 반장을 자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성적 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서 투표했던 걸로 알거든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네. 안 한 거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학교 다닐 때 네. 엄청 못해서 막 바닥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네.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중간 정도 했고 워낙 이제 성격이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까불까불한 친구여서 그쵸. 선생님들이 눈에 띄는. 네 보기에는 이제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장 선거 나가기 전부터 난 내가 할 거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었고 이미.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녔군요. 네 그래서 못 나오게 이제 다 카바를 하고. 그렇죠. 근데 나가면 무조건 몰표 받을 수 있도록 네네네, 그쵸. 작업을 해줬구나. 그럼 리더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 리더 했던 게 지금에 되게 좋다, 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게 네. 뭐 나이가 어려서 스펙이 없어서 이렇다기보다는 네. 경험이 없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경험. 그래서 뭐 영업도 처음 해보고 사람 관리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뭐 마케팅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뭔가 남들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리더로서 뭔가를 회의를 진행하고 남들 앞에서 리더로서 뭔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사회에 나와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때 리더로서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게 또 상기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런 리더의 역할들이 사회에 나섰을 때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진급하고 좀 더 가치 있는 더 빛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흔하게 반장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반장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도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건 잘하는데 스스로가 뭔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구 씨는 그런 건 없었는지? 저는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를 21살에 입사하기 전에 네. 창업을 했었어요. 그 창업할 때도 리더였지만 티켓몬스터 입사한 건 인턴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반장병, 뭐 리더병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제 성격이 지극히 정상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마찰이 심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우리 팀장, 우리 과장은 왜 네.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고 버티고 막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인정받는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왜 그런지. 네. 그래서 네. 사람들 얘기 듣고 그때 내가 그렇게 이해 안 갔던 것들이 네. 내가 좀 더 사회에 나와서 성숙해지고 또 다시 리더를 하면서 위에 승진하면서 그때 이런 거를 내가 몰랐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었구나라는 느끼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리더만 했던 친구들도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맨날 리더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는데 네. 그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뭔가 창업을 어릴 때부터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 배우는 게 정말 너의 단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다. 있다. 그래서 꼭 한번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벤처라는 회사 들어가서 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갈 수 경험하는 게 있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자존심도 좀 버릴 줄 알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네.
그리고 또 책을 보니까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나를 대신할 대명사를 만들어라. 되게 뭔가 인상 깊었거든요. 네. 남구 씨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뭔지. 저는 뭐 만약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다면 네. 지금 첫 대명사는 일단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작가입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게 저의 지금의 대명사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제 몇 살이신데 책 썼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이제 그때 자기 소개를 할 수 네, 있는. 그때 했던 뭐 티켓몬스터나 그룹폰이나 지금 뭐 홍보대사로 있는 뭐 그거라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는 네. 그런 거를 대명사의 역할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나를 대신할 대명사가 나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나만의 대명사를 만드는 노하우 네. 있다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목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상대에게 미리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확한 직업을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그런 직업보다는 네. 뭔가 내 앞으로의 목표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강의나 뭐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아무런 경력도 없는 친구에게 너 사람들 앞에서 멘토링 해봐, 뭐 해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서 소소하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첫 강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강의 이후에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또 두 번, 세 번째 강의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1년 반 시간 동안 진짜 수많은 강의를 다니고 멘토링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했던 그 남들 앞에서의 내 목표를 말했던 그 계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꿈 같은 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나눌 자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었던 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안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대학교 교수님에게 누굴 소개받고 어떤 단체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너무 흔한 말이지만 좀 더 남들보다 좀 부지런히 열심히 그런 인터넷도 검색해보면서 많이 저를 그런 자리에 데려다 놨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알렸을 때 부담감을 더 가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지켜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서 뭐 일할 거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멘토, 멘티 이러면서 되게 멘토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멘토링이 아닌 멤버링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얘기예요? 요즘 친구들 감히 뭐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요즘 친구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나의 멘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막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정작 자기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안 하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해볼 생각?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은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야지만 결국 우리는 길게 롱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직업군과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적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고 싶고 나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나의 멤버로 만들어서 내 주변에서 계속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주변인으로 만드는 패밀리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멘토링이 아니라 멤버링이다. 이렇게 제목을 줘서 그렇구나. 좀 내용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라면 이런 사람을 뽑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CEO의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실제로 채용하시기도 하고 채용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왔을 때 나는 채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이 채용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뭔가 취업에 대한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책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여태까지 뽑았고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업에 채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감히 이야기했는데 네. 뭐 물론 책에 쓴 내용도 맞고 그리고 또 책을 겪어가면서 네, 경험하면서 지금 네. 조금 바뀐 생각도 있고 한데 네네.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저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이 아니라 그냥 나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면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를 들면 뭐 회사의 대표고 경영진이고 임원이고 내 상사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채용하지만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그 하루하루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에 성과 발표를 해서 그 4주가 쌓여서 한 달에 실적이 나고 뭐 분기별로 실적이 나와서 그 사람을 평가받고 그 사람 잘리냐 안 잘리냐를 되게 정해지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당장의 퍼포먼스를 못 낸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니징 해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러면 사실 뽑히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요즘, 그럼 말 그대로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걸로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펙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스펙들 여러 활동들 중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스펙을 쌓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네, 요즘 네.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강연을 많이 나가고 하다 네. 보니까 예를 들면 나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해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을 그런 시험들을 합격하고 뭐 일정 그런 스펙들을 갖추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흔히 사회가 말하는 그런 나쁜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꿈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의 꿈은 삼성에 입사하는 겁니다. 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그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 그쵸. 토익 점수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못 박아 놓은 거는 꼭 지금 사회가 말하고 있는 나쁜 스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스펙을 갖추라기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스펙이 아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무원이나 대기업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대학생들을 저도 많이 만나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또 다 나중에 뭐 하고 싶니? 하면 대부분 저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또 그거를 뭐라 그러지? 제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또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뭐 정답은 저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채용 이야기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이 스펙 그냥 이 경험들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을 뽑고 네. 당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팀원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 A라는 부서가 있는데 네. A라는 부서는 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들 안에는 리더가 또 있고 네. 그 안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 리더를 서포트해주는 또 직원을 필요로 하고 네. 또 문서 작성을 또 잘하는 직원들을 필요로 해서 그쵸. 그 팀을 만드는데 그 조화가 팀의 돼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팀의 조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원했는데 뽑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뽑힌 게 아니라 그냥 그 어울릴 수 있는 그 분야에 그 조직에 네. 색깔에 그냥 다른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해도 더 잘 맞은 사람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취업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못하고 이러면 그렇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못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처럼 조화스럽지 못해서일 수 있고 그 더 조화가 잘 된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면접에 대한 상처를 약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ING 스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회사 어떤 회사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회사의 비전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 친구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뭐 선생님이다, 뭐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좀 추구하고 뭐 그런 공무원 이런 거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꿈꿀 수 있는 직업조차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꿈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학교나 그런 TV나 그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들의 강사 풀을 가지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진로 직업 멘토링이라던가 뭐 강연이라던가 진로 직업 체험, 직업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서 아, 이런 직업군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다음에 그 친구들이 시야를 넓혀줘서 그 친구가 알고 있던 직업 말고도 다른 거를 꿈꿀 수 있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의 꿈도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이제 2년차, 1년 반차 됐는데 정말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정말 업계에서는 저희가 네. 잘 되고 있는 네, 말하면 다 아는 정도로 성장 많이 해서 네. 네, 박람회도 주최하게 됐고 학부모 진로 직업 아카데미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뭐 되게 많이 네, 성장했어요. 어쨌든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 비전은 그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 원하는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 직업군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비인기 직업군의 사람들도 인기 있는 직업군들 사람 못지않게 정말 재밌게 살고 그들끼리 만들어가는 문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시키고 싶고, 비인기 직업군이라고 나누는 것 자체도 되게 사실 죄송스럽고 이 말이 맞는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비인기 직업군이라는 친구들이 더 인기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네. 그런 라이프라던가 일에 그런 것들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세상에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네, 뭐 그런 시야를 넓혀주면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회사 성장하는 게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목표? 네. 그럼 남구 씨의 목표는?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젊은 친구들이랑 함께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제 목표 꿈인데, 왜냐하면 저도 지칠 때가 있고 그쵸.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열정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 뭐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막 부딪히는 친구들 보면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항상 옆에 두면서 지치지 말고 항상 나도 열정 잃지 말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늙을 때 죽기 직전까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또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저희 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꼭 읽어야 된다. 청춘, 네. 거침없이 달려라. 이 책은 뭐 자기계발서로 분류됐지만 네. 어쨌든 제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기계발서에 비해서 되게 좀 현실적으로 경험 바탕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남의 책에 있는 누가 한 말들을 막 많이 가져와서 쓰고 막 이런 게보다는 네. 되게 새로운 말들을 좀 많이 제가 썼어요.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저의 경험, 짧지만 인생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 이 책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저희 몇 개 뽑자면 네. 뭐 많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잃을 게 시간밖에 없다면 무조건 도전해라, 이 메시지인데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으로써 기회와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을 강남구란 사람은 어떤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그걸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나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촬영도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지만 더 유명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뭐 또 제가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이제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참여했고 이게 또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져서 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으로써 기회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읽으세요.
네, 그래서 그 강남구 저자님의 네,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우리 박세인 대표님 목소리 여전히 좋으신 것 같고, 네. 어쨌든 우리도 인연이 막 돼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섭외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더 이 방송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뭐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네, 강남구를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연락도 해도 되고 네 언제든지 회사는 여기 열려 있나요? 네 여기 뭐 네. 메일도 있고 하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면서 ING 스토리만의 뭔가 구호가 있다면 네.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따로 있나요? 우리 회사 ING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그쵸. 스토리가 이야기여서 네. 현재 진행형에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세계에 있는 청춘들 모두 파이팅! 인천엔 북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천엔 북스다 채널, 친절한 세인씨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인천엔 북스다에서 전하는 추천 도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55가지의 간단한 건강 습관이 담겨있는 도서출판 탈에 닥터하랑 박용환의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한순간도 청춘을 낭비한 적이 없는 28살, 28개의 직업을 가졌던 욕심 많은 그녀의 파란만장 스토리. 도서출판 리더스 메이커. 김진영의 28. 구두를 고쳐시는 시간. 본 방송은 디자이너 맞춤 수제와 앤마이, 여성 인터넷 신문사 쉬즈라이, 창조적인 주얼리 기업 도쿄앰펄 안동점, 촬영 장비의 메카 한은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러브앤땡스에서 함께합니다.